네, 안녕하세요. 오븐캐드.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좌표계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를 드리면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 좀 뭐 수학적인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좌표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토캐드에 있는 좌표계는 크게 이제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 그리고 극좌표계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이제 하나씩 제가 예를 들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좌표계라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을 좌표로 나타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원점이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요. 원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좌표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지겠죠. 이 오토캐드에서 원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초록색 Y축과 빨간색 X축이 만나는 이 지점,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원점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여기가 0,0이 되겠죠. 0,0. 지금 뭐 Z 값은 빼고 Z 값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축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0,0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원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좌표계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절대 좌표계라고 하겠죠. 이제 절대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뭐 어, 절대적으로 좌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절대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절대 좌표계를 활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실행해 주시고요. 처음은 0,0으로 시작을 합시다. 0,0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0,0 원점 0,0 치시게 되면 원점을 기반으로 원점이 첫 번째 점으로 지정이 됐고 다음 점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좌표기를 이용해 볼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시지 마시고 F12 눌러 주실게요. F12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F12가 동적 입력 모드입니다. 동적 입력 모드인데 어, 동적 입력 모드가 지금 보시면 제가 라인을 쳤을 때 이게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명령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동적 입력 모드를 끄시게 되면 F11을 눌러서 끄시게 되면 라인을 치게 되면 명령창 안에서만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면서 명령 입력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적 입력 모드인데 이 좌표계 작업하실 때는 동적 입력 모드를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재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동적 입력 모드를 끄신 상태에서 F11을 눌러서 동적 모드 입력을 끄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라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점을 지정하실 텐데 첫 번째 점은 0,0 하면 원점이 절대 좌표계에 원점이 지정이 되겠고요. 원점이 지정이 되겠고 두 번째 점은 한번 몇 콤마 몇으로 보내볼까요? 두 번째 점은 한번 2,2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2,2 보내시게 되면 지금 너무 작아서 좀 주민을 해야겠네요. 2,2를 보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0,0, 2,2, 0,0과 2,2를 잇는 하나의 직선이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이 좌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절대 좌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2,0, 0,2, 0,0 이렇게 하면 삼각형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절대 좌표계는 이처럼 메모장을 또 켜고 오토캐드 좌표계 일단 첫 번째가 절대 좌표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좌표 시스템에만 의해서 작동하는 것. 예를 들면 x, y 이런 방식으로 좌표 시스템에만 의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절대 좌표계고요. 그 다음 이제 상대 좌표계를 한번 다뤄볼게요. 상대 좌표계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은 없애주도록 하고 상대 좌표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좌표계는 0,0, 5, 뭐 2,2, 0,2 이런 식으로 좌표 x 좌표, y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으면 상대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증분값이죠. 증분값. 그러니까 직전 다른 객체 그러니까 현재
그려져 있는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좌표계 증분값을 입력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이것도 라인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0부터 시작을 할게요. 0,0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상대좌표계를 입력하실 때는 이제 컴퓨터한테 제가 이건 상대좌표계야 라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골뱅이입니다. 앞에 증부가 앞에 골뱅이를 붙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이 골뱅이가 이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하는 게 이 값은 증분을 뜻한다. 그러니까 상대좌표계를 이용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게 이 골뱅이를 붙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5,0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 x축으로 5만큼 증분된 곳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그냥 5,0을 절대좌표계에 사용한 거하고 똑같았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상대좌표계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 2,2 하게 되면 절대좌표계 같은 경우였으면 지금 여기 2,2 x좌표가 2, y좌표가 2인 이 지점에 찍혔을 텐데 상대좌표계에서 2,2 이 상태에서 2,2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찍혀있는 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증부값으로 이제 좌표계가 생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절대좌표계와 상대좌표계의 차이인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두 번째가 상대 좌표계, 이거는 증분 직전 객체 좌표에 대한 증분값, 증분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컴퓨터한테 입력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는 골뱅이를 붙이시면 된다. 골뱅이 x증분, y증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상대좌표계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좌표계로 작동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극좌표계인데,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설명하시는 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극좌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CAD에서 사용하실 때는 상대좌표계와 절대좌표계를 주로 사용을 하시고 그거 외에도 이제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면 좌표 시스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 코디네이트가 있을 거고, 로컬 코디네이트가 있을 거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좌표 시스템은 2D 기반 CAD나 3D 기반 CAD나 뭐든지 각자만의 좌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점이 중요하시게 되겠네요. 원점이 중요하고 축 X, Y, Z 이 축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절대좌표계, 그리고 상대좌표계, 그리고 세 번째로 극좌표계가 있는데 이거는 교재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 로컬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도 교재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좌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좌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때 이 좌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원점과 축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blem, kill this track.